예.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아! 예, 알겠어요. 또 까먹었어. 감사합니다. 아이! 야! 나하. 나하. 후. 빨리 일어나. 예. 그래서요. 당시 그 유형 4번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뭐 큰 내용은 없고 추워요. 그래서 집합 초반부는 뭐 또 기억이 나실런지 뭐 큰 내용은 없어요. 뒤에 이제 연산 법칙이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간다거나 좀 이제 그럴 때 포함 관계 할 때는 좀 양이 좀 생기고 초반에 정의에서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유형 5번부터 할 거예요. 5번부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아요. 셀 수가 없어야 돼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원소가 없다, 0개다 라는 것도 셀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유한집합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묻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저 괄호 안에 있는 집합에 원소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건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방식이 크게 두 개라고 했죠. 첫 번째는 집합에 주소를 주는 거지, 이름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합을 진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집합의 하면서. 그래서 집합에 이름을 주었다 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집합 A로 가서 그 원소의 개수를 직접 세야 되는 거고, 집합 기호를 준다면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 형태가 공집합처럼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냥 진짜 세는 거라고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런 형태가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게 잘 나오죠.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얘는 이 집합 안에 원소가 한 개 있는 거니까 얘는 한 개고, 얘는 이 집합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요 기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수가 0인 거지. 그래서 개수에 대한 설명이다. 개수에 대한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넘어가면요. 뭐 46번 정도만 한번 볼까요? 46번. 옳지 않은 것은 546번. 그래서 1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하고 구별을 꼭 해야 된다. 얘는 개수가 없는 집합이고 얘는 개수가 한 개인 집합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지. 예, 그래서 5번처럼 요 집합에는 1, 2, 3이 들어있고 거기서 요 집합에는 1, 2가 들어있다. 이걸 뺐을 때 뭐가 남냐 3이 남냐 하면 안 된다고. 얘는 그냥 함수인 거예요. 함수. 개수를 세는 함수인 거예요. 개수를 세는 두 개. 그래서 빼면 몇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정도 보시면 문제가 없죠. 다음 7번. 뭐 6번은 그래도 뭐 아주 막 헷갈리는 건 아닌데 유형 7번이 여러분이 상당히 잘 헷갈리는 부분이 이다. 그래서 50번부터 볼게요. 자, 50번 집합 A에 원소가 몇 개냐? 원소의 개수부터 세야 돼요. 원소의 개수를 반드시 세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4개. 원소 4개야. 자, 집합 A의 원소가 4개입니다. 왜 4개인 것을 꼭 세야 되냐? 그래야지만 이 원소 기호를 4번만 쓸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만큼만 이 포함 관계다. 예, 구성 원소이다 라고 하는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4번만 이렇게
이 4번 말고는 그 어떤 형태도 틀린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쓰면 맞겠죠.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포함 원소다, 구성 원소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저렇게 4번만이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부분집합을 만드는 것인데,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구성 원소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집합, 즉 공역수가 아니라 약수 같은 거예요. 약수, 인수 같은 거. 구성 원소의 일부를 꼭 하나를 가지고 올 필요 없고 2개든 3개든 최대 4개까지 원하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난 A라는 원소랑 이 BC 집합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왔다. 원소 2개를 가지고 와서 집합기호로 포장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다 라는 기호가 된다 했죠. 그래서 3개짜리는 2예요. 2 엘리멘트. 요거 2개짜리는 C죠. 컨테인.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기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은 몇 번 쓸 수 있어요? 그건 조합의 개수만 다르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포장해, 그러면 부분집합.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포장해, 부분집합. 이렇게 3개 가지고 와서 포장해. A랑 B랑 D 가지고 와서 포장해. 그래도 부분집합. 원소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또 포장해. 그래, 부분집합.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계로 많아진다 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뒤에서 보겠고, 아무튼 원소 기호는 4번만 쓸 수 있고 부분집합 기호는 수도 없이 많이 쓸 수 있다. 원소의 개수에 비례해서 많이 쓸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원소를 포장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해볼 건데, 뭘 해볼 거냐면 553번을 좀 해볼까요? 와우. 553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 5월에 마지막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진아 53번에 말이죠. 원소가 몇 개인가요? 아이, 작게 말해도 돼. 작게 말해도 돼. 내가 와서 들으면 되잖아. 5개래요. 아, 그래? 네. 아닌 것 같은데. 5개로 했어요, 계속. 정말요? 계속 이래가지고. 맞아. 5개. 맞아. 그래서 원소 기호는 딱 5번만 써. 더 이상 쓰면 틀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중 집합 A의 포함 관계에 대한 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 원소 기호를 틀렸다. 진짜 배신이죠. 근데요, 이런 거에 아니 여기서 틀리면 어떻게 하겠어. 이 5개만 쓰면 되는데 이거 5개 원소 기호 1번하고 4번 있잖아요. 1번하고 4번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판단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맞아요. 그리고 항상 맞는 거, 무조건 참인 게 이거죠.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에요. 얘 때문에 얘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나 없으나 요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이건 무조건 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다음은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은 원소를 다시 한번 포장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한 번 더 포장을 해줘야만 부분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그치? 3번은 맞죠? 3이 원소가 아니잖아요. 요 집합 3 이것이 원소죠. 4번도 맞았고요. 5번도 맞았지. 왜냐? 1하고 2가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랑 2라는 원소 두 개를 다시 한번 포장을 하면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 놈 자체가 원소기 때문에 저 한 개의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와서 또 포장을 한다. 그것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이렇게 생긴 놈이 있다. 그것도 맞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다음 네. 그래서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은 유형 8번을 한번 보면은요. 8번 그 8번의 개념은 좀 그렇죠. 개념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집합 A와 두 집합이죠. 포함 관계니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하고요. 포함이 되기 위한 부분집합의 조건이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A와 B가 뭐 달라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집합 A가 1이고 집합 B도 1이다. 서로 같은 집합 간에도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걸 우리가 무엇의 정의로? 두 집합이 같은 정의로 씁니다.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를 뭐라고 불러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뭘 빼냐? 그 놈과 같은 집합, 그 하나를 빼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판단한다 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55번을 좀 하나 봅시다. 55번. 뒤에서 할 얘기를 좀 끌어서 해볼게요. 자, 55번을 보면은 집합, 이름은 없는 집합인데 9의 약수래요. 그래서 1, 3, 9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죠.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치? 그럼 부분집합을 일단 다 구하면 이렇게 쓸 거야. 저는 원소를 선택하는 관점에서 쓰는 거죠. 원소를 모두 고르지 않으면 공집합이 집합 1, 3, 9의 부분집합이고요. 1, 3, 9 1, 3 1, 9 3, 9 1, 3, 9 이것이 이 집합의 집합 1, 3, 9의 이 친구의 모든 부분집합이에요. 8개죠. 8개. 그래서 부분집합이 왜 8개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나요? 1, 3, 9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내가 넣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난 1은 넣지 말아야지, 3은 집어넣어야지, 9도 집어넣어야지 하면 그럼 선택의 결과물이 부분집합 중에 하나인 거죠. 경우의 수인 거지. 그래서 넣을지 말지의 선택을 원소의 개수만큼 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항상 2의 원소의 개수 거듭제곱으로 개수가 나타난다. 그런데 진부분집합은 요 놈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몇 개냐? 7개가 되는 거고요. 모두 개수가 아니라 모두 구하시오니까 뭐 그냥 이렇게 7개를 쓰는 거죠. 9, 1, 3, 1, 9, 3, 9 이런 식으로 다 쓰시는 건데 아무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 빼기 1이고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2의 이 원소의 개수, 2의 세제곱 이것이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넣을지 말지 선택을
원소마다 연달아서 하게 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2의 거듭제곱으로 판단한다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아니야, 뭐 요건 뒤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순서대로 하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09번을 해볼게요. 09번을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예. 자, 포함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뭐 상수의 범위.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 여러분들 공수 1에서는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방정식에서의 그 두 근이 x절편이다 라고 하는 관점들을 좀 더 관련성 있게 보고 싶은 거야. 중3도 그런가? 중3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도 집합과 명제거든요. 집합과 명제. 왜냐면 나중에 이제 보면은 A가 B에 포함되도록, 그럼 요거 명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A면 B가 성립하도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집합을 알고 있어야 뒤에서 명제의 문제를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얘는 필요 조건이고 얘는 충분 조건이 되도록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포함 관계라고 하는 것이 558번을 보시면 부등식으로 나왔어요. 집합 A는 부등식에서 A 초과 9 미만의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집합 A입니다. 집합 B는 -4 이상, -3의 이하입니다. 근데 B가 A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4 이상, -3의 이하, 집합 B 이렇게 나왔네요. A가 B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A와 B가 같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집합은 같을 수는 없죠. B가 한 톨이라도 크죠. 왜냐면 얘는 색칠돼 있고 얘는 색칠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A가 B 안에 들어있으려면, B가 A를 포함하려면 -4라고 하는 것이 A보다 여기 왼쪽에 있어도 좋고 같아도 돼요. 같아도 포함관계는 성립합니다. -3A라고 하는 오른쪽 팔도 마찬가지죠. 요 9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좋고, 그럼 이 그림 자체가 되는 거고, 이 같아도 되는 거지. 그래도 포함관계는 성립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4 이상이다 라는 범위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3 이하이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네. 따라서 A의 범위는 -4 이상, -3 이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을 하나 해보면 63번을 해볼게요. 63번. 집합 A도 범위고 집합 B도 범위입니다. 2차 부등식도 범위로 나오고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도 범위로 나와요. 5, 6, 3. 내년에 여러분 다 동하고 갈 겁니까? 네. 아니요. 어디 가볼 거야? 모르겠는데요.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래? 동하고 가죠? 아니? 뭐 작년 같으면 뭐 내가 쌍심지를 키고 말렸겠지만 뭐 나름 10%니까 그래도 뭐 죽을 똥 살똥 하면 뭐 되지 않을까요? 10%면 1등급이니까 4%를 떼야 엔간하면 가지 말고 그러겠지만 뭐 지금은 뭐 그래도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다른 데가 더 쉽긴 하겠지만 뭐 분위기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야 올해 가온고 시험지 보니까 가온이더구만 아주. 네. 예? 겁나 쉬워서요. 1등급. 근데 너무 쉬우면 애초에 그렇게 쉬운데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예? 1등급, 2등급이 60점이었나 그랬나? 60점이요? 예, 2등급이요? 2등급 컷이. 2등급이 60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기이하죠. 1등급이 몇 점이에요?
1등급이 한번 80, 90, 80, 90 가까이 됐거든? 1등급은 그래도 1등급이니까 컷이 좀 있었는데 2등급부터는 그냥 뭐 그냥 막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등급 컷이. 근데 어쨌든 차이가 많이 벌어지긴 하죠. 1등급, 2등급, 3등급이 그 사람 수가 엄청 띄엄띄엄 있으니까 점수 차이가 뭐 예전처럼 3, 4점에 막 등급이 나눠지고 그러진 않는데. 집합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 이상, 6 이하 이렇게 됩니다. 집합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인데 1씩 더해주니까 1 마이너스 A에서 1 플러스 A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A를 B가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상 6 이하 1 마이너스 A 아니 이게 안 써져. 이상 1 더하기 A 이하 요게 A고 요게 B예요. 둘 다 색칠이 돼 있어도 문제 없죠. 같은 집합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1-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그래도 A가 B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6보다 1 더하기 A가 커도 되고 같아도 돼요. 유일하게 등호가 성립되지 않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유일하게 A가 B에 포함돼야 되는데 집합 A는 색칠돼 있고 B는 비어있다. 이런 상황이다. 유일하게 요것만 이 둘이 겹쳐지면 안 되겠죠. 그럼 A가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둘 다 색칠돼 있는 것도 상관없고 얘는 색칠돼 있는 얘는 비어 있는 것도 상관없고 얘도 비어 있고 얘도 비어 있는 것도 상관없고 다 등호까지는 성립이 된다. 포함 관계에서. 그래서 요 속에 있는 놈 칠해져 있고 밖에가 비어 있다. 이때만 등호를 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둘 다 이제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서 A의 범위 얼마야? 2인가요? 여기서는 A의 범위 5인가? 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5 이상의 범위를 가지면 된다. 그렇죠? 2보다도 크고 5보다도 크면 5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5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뭐 큰 얘기는 아니에요. 유형 9번은 A가 B에 포함되니까 집합 A의 원수가 집합 B보다 뭐 몇 개라도 작은 문제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61번처럼 561번은 집합 A는 원소가 2개고 집합 B는 원소가 3개잖아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이 된다. 집합 A에 있는 원소 2개가 모두 이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건데 64번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똑같아요. 근데 뭐 다른 얘기는 아니죠. 그냥 공통으로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거니까 3개가 아니라 둘 다 4개구나. 집합 A는 6, 9, A 플러스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집합 B는 1, 6, 9, B-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A와 B가 같은 거니까 모든 원소가 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각각 1과 B-1이라는 원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지 얘가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되니까 A가 1일 때 따져서 생각하고 A 플러스 2가 1일 때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요. A가 1이면 집합 A는 뭐 6, 9는 빼고 1하고 3이 나오고요. 집합 B는 1하고 B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가 1이라면 B는 4가 나오게 되고 자 만약에 A 더하기 2 요 놈이 1이라면 그지? 얘가 1이었다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집합 A는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나오네. 집합 B는 그럼 얘가 1이고 여기가 B-1 이렇게 나오는 거나 B-1이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0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A와 B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양수인 것은 이 경우의 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5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 해보면은 5, 6, 7을 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될 것 같은데 6, 7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미 더운 거. 아니 근데 꺼야지. 왜요? 저 에어컨이 특정인 두 명에게 너무 강력한 바람을 내뿜기 때문에 에어컨 키면 저기만 추워져. 방법이 없을까? 무엇이고요? 그죠? 둘이 같다. 그러면 그 B에 2랑 9가 있다라고 풀 거냐? 아니면 A에 있는 그놈이 6이냐라고 풀 거예요. 그 어차피 경우의 수는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풀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요 놈이 6이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다. A가 3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가 3일 때 집합 A와 집합 B를 모두 채운다. 이렇게. 그래서 A가 3일 때 집합 A와 집합 B를 채워봅니다. 집합 A는 2, 9, 6 이렇게 나오고요. A가 3이든 마이너스 1이든 집합 A의 요놈이 6이라는 걸 가지고 푼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얘는 2, 9, 6 이걸로 확정인 거고 B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A가 3일 때에는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3이니까 6 더하기 4, 10. 땡 벌써 끝났죠? 다르니까. 자,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4 빼기니까 2. 그 다음에 5 빼기 4, 9, 6, 5. 이렇게 성립되는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 정도 보시면 문제가 없겠죠? 뭐 할게요? 넘어가면 11, 12, 13, 14가 하나의 유형이에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유형 14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리고 이어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이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은 몇 개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집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집합은 어떤 선택의 결과냐? 1은 넣고 2는 죽이고 3은 넣고 4는 죽인 그런 결과물인 거예요. 얘를 넣을지 말지 4번의 선택을 끝마친 결과가 모든 부분집합 하나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부분집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선택을 해야 돼? 넣을지 말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원소의 개수만큼 부분집합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36의 양의 약수는 원소가 몇 개 있냐면요. 뭐 일일이 세셔도 되고 그냥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걸 보면은 66에 36 이렇게 되니까 요거 하나 곱하고 요거 하나 더해가지고 원소 9개군요. 소인수 분해해서 원소 그 약수의 개수 우리가 셀 수 있죠. 그래서 원소가 9개가 되니까 집합 A는 원소가 9개고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9제곱 512개의 부분집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뭐라고요? 5, 6, 8 다시 자 36의 양의 약수라고요. 그러면 36의 양의 약수가 몇 개 있어요? 그 일일이 안 한다고요. 36의 약수를 36을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 분해하면은 소인수의 지수 하나씩 더해가지고 3 곱하기 3에서 9개라고 쓸 수 있다고. 기억나시죠? 집합 A의 원소가 그래서 9개인 거예요. 뭔진 몰라도. 그래서 원소가 9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9제곱 512개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얘는 연속해서 하는 거 써야겠네. 써볼게요. 1, 2, 3, 4, 6, 9, 12, 18, 36 네, 이렇게 부분집합이 512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물었다. 4,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누군가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뭐와 같아요? 경우의 수에서 선택권의 뭐 배제인 거죠. 선택권의 박탈이라고 보면 되겠지? 원래대로라면 나는 부분집합을 딱 하나 만들 때
이거 넣을까 말까?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 9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하고 6은 이미 넣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내가 선택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 2, 3, 9, 12, 18, 36. 요 두 개 빼고 나머지만 내가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그 중에서 4와 6이라고 하는 두 번은 넣을지 말지 선택하지 못한다. 따라서 2의 7제곱 128가지 부분집합의 개수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4와 6을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의 결과는 4와 6을 절대 넣지 않는다라는 것이나 4와 6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나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거 둘은 무조건 들어있네. 그럼 난 1, 2 넣고 나머지 다 안 넣어야지. 그럼 1, 2, 4, 6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선택하는 가지수는 같고 누군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나 누군가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나 풀이 방식은 똑같다. 개수는 같겠지만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1, 2를 선택하면 4, 6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 1, 2, 4, 6이 되는 거고 4,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1, 2가 되는 거예요. 그치? 결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개수는 같다고요. 네,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그래서 74번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574. K 이하의 자연수니까 개수가 K개라는 거예요. 집합 A에 원수의 개수가 K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수니까 A1, A2 또 아니지 K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냥 깔끔하게 1부터 K까지네요. 이렇게 있는 거죠. K개. 이게 왜 3문제죠? 그죠? 왜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14가 이게 몇 점이지? 6제곱이요. 본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이어야 하는데 2와 7은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 2와 7을 무조건 살린다. 그럼 내가 선택권이 배제된다. 3, 4, 5는 반드시 날려버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 2개도 빼야 되고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 3개도 빼고 그래서 2의 6제곱이라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K는 11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 만약에 약간의 함정을 가미해가지고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A가 집합 A가 뭐 1, 2, 3, 4의 부분집합 집합 A의 부분집합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면서 부분집합 포함하는 집합 X의 개수인데 단 X는 집합 A가 되어서도 안 되고 X는 공집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해보세요. 2를 반드시 포함하지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X라고 하는데 그 X의 개수는 몇 개일까? 단 X는 집합 A와 달라야 되고 X는 공집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집합 X는 몇 개가 될까요? 8개 하하. 아니에요?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답이었습니다. 4개. 원소 하나 빼면은 2의 세제곱만 해도 8개인데 4개나 날아간단 말이에요. 몇 개인데요? 오. 7개. 5개 아니 7개라 했잖아 방금. 그치. 아주 똑똑이들이구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그놈은 빼야겠군. 그래서 8개구나. 8개. 그지? 근데
전체 집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집합이 되어서도 안 된대요. 그래서 두 개를 빼? 그럼 안 된다고. 왜? 저거 그뭔 2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8개 집합에는 2가 반드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될 수 있어요. 공집합은 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하나를 빼는 거야. 마찬가지야. 만약에 2를 절대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도 8개가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는 전체 집합은 될 수가 없는 거지. 2가 절대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은 될 수 없어. 공집합은 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하나를 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서에서 저 둘 다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12번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574번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집합 A. 집합 A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라고 쓰고 집합 X.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써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써있는 설명이 유형 12번이고 이렇게 말로 쭉쭉쭉쭉 써있는 게 유형 12번이고 유형 13번으로 넘어가면 요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써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은 집합 X는 X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은 두 개의 유형으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같은 질문이라 이거죠. 이렇게 물어본 게 뭐예요? X가 1과 2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고 X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줄로 써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써있다. 그게 바로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하죠. 76번. 76번을 보니까 요 표현 방식은 뭐 그대로 빌려 써도 되겠는데 A가 24의 양의 약수라고 합니다. 1, 2, 3, 4, 6, 8, 12, 24 1, 2, 3, 4, 5, 6, 7, 8 원소는 8개가 있습니다. 8개. 자, 그런데 X라고 하는 친구가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1과 2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A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2의 8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1과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64개예요. 이게 가 조건까지예요. 그런데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 누가 될 수 있다? 전체 집합 자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A와 같은 집합 그 하나를 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63개가 된다. 되죠? 예. 어우, 더워라. 14번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 해볼까 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81번. 여러 가지 부분 집합은 경우의 수에서 이제 6건이죠. 뭐 최소한의 뭐 원소 2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전체에서 뭐 하나나 0개인 걸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 그게 지금 대부분 580번에서 적어도 1개의 원소. 81번에서 짝수가 2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괜찮으세요? 네. 힘이 없어 보이시. 81번.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호. 요. 20의 약수분나 1, 2, 4, 5, 10, 20.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가 2개 이상. 짝수가 지금 몇 개 있냐면은 4개가 있거든요. 짝수가 4개. 2, 4, 10, 20.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4개가 있어요. 이 64개의 부분집합을 짝수의 개수로 구별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1이라든지 5라든지 짝수가 없는 부분집합이 있고 아니면 1, 2 뭐 내지는 2, 5 뭐 이런 애들 짝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도 있고 그냥 짝수의 개수로만 나누면 64개를 짝수 없는 거, 한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집합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짝수의 개수 기준으로 나눠보자면 64개를. 그럼 이 질문은 그거잖아요. 짝수가 2개 이상이니까 요거 몇 개냐, 요거 몇 개냐, 요거 몇 개냐를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지. 짝수가 2개짜리 부분집합, 짝수 3개짜리 부분집합, 짝수 4개짜리 부분집합. 그런데 전체가 64개인 걸 아는 이상에는 짝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이랑 짝수가 한 개만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빼는 게 훨씬, 뭐 훨씬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하나 차이겠지만 그래도 수월하다. 그럼 짝수가 없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저 짝수 하나, 둘, 셋, 4개를 모두 빼야 되니까 결국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5, 뭐 진짜로 쓰자면 1, 5 공집합 이렇게 4개인 거죠.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 자, 그러면 짝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요것도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되죠. 2는 있고 4, 11, 20은 11, 10 40, 20은 없어야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2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포함하고 4, 10, 20이라고 하는 놈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4빼나 요거 4개 있어요. 2 있고 40, 20 없는 거 4개. 그 동일한 방식으로 4는 있고 2, 10, 20은 없는 거 또 마찬가지죠. 요것도 4개. 10 있고 나머지 없는 거 4개. 20 있고 나머지 없는 거 4개. 그래서 이렇게 짝수를 한 개만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16개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64개에서 16개, 4개, 20개를 빼면은 44개가 요거를 더하면 44개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6건의 개념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쓰면 여기까지? 아니요. 네? 뭐예요? 도와줘. 여러분들 또 하루라도 제가 또 일찍 시작하려고 시험 대비를 그러려고 그런 거니까. 98, 99. 예? 98, 99? 98, 99? 어디 말하는 거야? 98, 99. 아, 이거 오지게 어려워. 98, 99페이지를 하는 거라고? 빼야 돼, 여기 오지게 어려워. 맞아. 이제 근데 그 집합이 이제 크게 두 덩어리였는데 앞 덩어리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죠? 이제 원수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 A, B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C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흠이 더운 거 60문제 뒤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100페이지로 가면은 예, 이번엔 연산이에요. 연산. 우리가 특정한 연산 기호를 배우듯이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생긴 기호는 더하는 겁니다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연산 기호가 어떤 연산을 하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 둘의 이 덧셈 연산처럼 집합 두 집합 간에 덧셈이나 뺄셈이나 이런 연산을 배운다. 이렇게 써 있는 연산을 우리가 합, 집합, 합이라고 배우죠. 합. 그래서 두 집합을 연산한 결과물도 또 집합인 거예요. A와 B라는 집합을 합했다. 이것도 3과 4를 더했다. 그래도 자연수인 거잖아요. 결과물도. 집합 A, 집합 B를 합했다. 그래도 집합이거든. 그럼 이 집합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올까요? 그 원소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였던 애들이 들어와요. 겹쳐질 필요가 없어요. A에만 있던 애도 B에만 있던 애도 둘 다 있던 애도 모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 맞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면 집합 A가 뭐 예를 들어 1, 2, 3이고 집합 B가 178이다. A는 1, 2, 3, B는 178이다. 그때 우리가 합집합 연산을 하면은 그 원소는 1, 2, 3, 7,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곱은 아니고 이제 교집합. 교차한다는 얘기고 뭐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여기 뭐야? 두 길이 공유하는 길. 이 길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길이 되기도 하는 그것을 교차로라고 하죠. 그래서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B의 원소이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되는 애들만이 교집합의 집합으로 구성 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거죠.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에서의 추가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서로소라는 자연수가 아니라 집합의 서로소라는 개념도 다루는데 A와 B의 교집합 연산한 결과 아무것도 없다. 겹쳐지는 원소가 없다면 두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가 교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소의 정의가 됩니다. 네. 그게 유형 1, 유형 2예요.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그래서 하나 보면 59를 할까? 61을 할까? 62를 해보죠. 62. 집합 A의 부분 집합. 그러면 2의 5제곱 할 건데 다른 집합 B와는 서로소여야 한다. 예. D와 E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8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집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662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집합 X가 A의 부분 집합 X인데 X가 B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면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얘는 몇 개일까요? 네? A의 부분 집합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X 공집합은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럼 2의 5제곱인데 근데 근데 빼기 1 B랑 B가 어디 있어? B랑 교집합 B가 어디가? B 아까 62번. 아, B가 없었네. B 여기 있어.
복식호흡 하셔요. 7개? 난 복식호흡을 못하는데. 7개? 왜 7개야? 집합 X의 개수요. 아 그거 아니야? 적어도 아니 그 하나 했을 때라면 그거 뭐야 뭔가 공집법 감별을 그러니까 아 6개요. 오, 아니죠. 5개요. 저 옆반에 좀 갔다 와봐. 26개 정신 좀 차리라고 해. 32개. 아 잠깐만. 그죠? 아니, 봐봐. 봐봐. 662번에서는 뭐 물어본 거냐면은 A의 부분집합 X인데 B하고 교집합이 없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12개? 그치? 말하면 안 돼. 그죠? 그래. 말을 하지 마. 25개인가? 아니, 비슷한 개념, 맞아. 거의 근접한 거야. 그 정도면. 자, 662번은 내가 뭐 구한 거예요?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B하고 서로 소인애를 구한 거잖아. 얘는 뭐 물어보는 거야?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B랑 서로수가 아닌 걸 물어보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한 개든 두 개든 겹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얘랑 서로소인 게 있고 서로소가 아닌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서로소인 걸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머지가 서로소가 아닌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은근히 잘 나온다. 서로소가 아닌 거.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눠서 D랑 겹치는 거, E랑 겹치는 거, D, E랑 다 겹치는 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하나도 안 겹치는 걸 빼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662번에서 서로소인 거 말고 서로소가 아닌 게 오히려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고요. 그래요? 에헤. 에헤. 대체 저희 이번 5는 유형 12개 있어요. 와. 아직도 17개, 15개 남았네. 아, 그럼 이틀을 야, 12개, 유형 12개 있다고? 네. 저희 5번부터. 얘랑 5 차이는 아, 11개네. 아니 이거 하나까지 있어. 그래? 네, 12개 있어요. 12개인데 15개가 남았으면 13개, 14개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 더. 12개 했는데 15개가 남았잖아. 15개가 나왔으면 이틀. 그러면 하나 더 해서 13개, 14개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12라는 숫자가 예쁜 숫자예요. 다음 시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다음 시간에 한 10개 하고 그래? 두 번째 시간에 5개. 아, 싫어. 다음 시간에 끝내고 싶단 말이에요. 또 다음 시간에 15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뭐, 하루라도 제가 일찍 락을 시작하려고. 왜냐면 그 일주일 지나버리면 주말에 과제를 한 번 못 내니까. 그냥 같이 돼요. 그냥 상관없죠. 그런가요? 뭐 상관없나요? 이제 수요일에 아침에 딱 드리면서 금요일도 쉬어야 되니까 과제를 꽤 드려야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수요일에 제가 락을 나눠드려야 과제를 왕창 드릴 수 있죠. 어차피 락은 뭐 내가 모르는 거 찾는 의미지. 여러분이 뭐 이제 동그라미 치려고 푸는 교재도 아니고 모르는 것만 짝짝짝짝 찾으면 되는 거니까 빨리 해가지고. 일단 우리 사실 노래 불러야 돼요. 몇 시야? 저희가 노래 불러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싫어. 듣기 싫어. 아 노래 안 부를게요. 노래 안 부를게요. 그래? 하지 마. 락콩 해. 하지 마. 나 그 뭐야 신. 공감성 수치 있으니까 하지 마. 노래 한번 찾아 내가 MR 틀어줄게